생활경제 고민 해결 프로젝트 김병식의 아이돌 경제학교. 자, 경제 막 입문하시는 우리 청년기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경제 프로그램입니다. 어디서 보느냐? 네, 기획재정부에서 만들어진 유튜브 채널이죠. 경제 배움 2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누구랑? 김병식과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 한 분과 그 다음에 우리 아이돌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의뢰인을 만나기 전에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 한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합니다. 경제 읽어주는 남자. 본인 성함은? 네,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빚 없으시죠? 빚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 교수님도 빚이 있단 말이에요. 아, 깨끗한 줄 알았는데. 깨끗한 게 아니라 예, 예. 빚이 더러운 게 아니라 아, 그래요? 오히려 부자일수록 빚의 규모가 많고 저소득층일수록 빚의 규모가 작습니다. 아, 그게 좋은 빚과 나쁜 빚이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런 거죠. 야,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네. 어. 그러면 네네.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잘 살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빚에 의존할 필요가 있는데 아, 벌써 지금 스타트 됐나요, 공부? 그렇죠. 그러면 적정한 수준의 빚이 무엇인지 무엇인지? 얼마만큼 빚에 의존해서 해야 되는지 네. 어떤 걸 소위 빅테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빅테크. 얼마만큼 빚에 의존해서 네네. 어떤 시점에 내가 빚을 가지고 어. 또 잘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오늘 의뢰인을 만나보러 가실까요? 자, 출발하십시다. 빚이 있다니까. 여기입니다. 네. 여기 벌써 와 계시네. 아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 나누시죠. 둘, 셋. 네, 셋. 안녕하십니까. NTX입니다. 야, 엑스! 모두 접어버리고 지금부터 떠나네 전부 부셔버리고 전화기만 나네 저기 우주 어디로 Let me go to black hole black hole together you are mine 벌써부터 우리 NTX 때문에 기운이 업되는데요. 그러네요. 빚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이 교수님도 빚이 질 줄 몰랐습니다, 진짜. 빛이 나고 계세요. 오, 야, 이 예능 센스. 센스. 자, 어떤 고민이 있어서 의뢰를 했습니까? 이건 제 친구 고민인데. 보통 친구라고 그러고 다 본인 얘기 하더라고요. 예, 예. 괜찮습니다. 예. 들켰다. 앞으로 우리 사회초년생들, 청년기를 맞이하는 우리 여러분들은 대출에 대해서 네. 또 이 재테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는 그 편견 중에 하나가 빚은 나쁜 거다. 나쁘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요? 왜냐면 우리가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부자들일수록 빚의 규모가 높아요. 예? 저소득층일수록 빚이 작아요. 그래요? 빚의 종류가 다를 뿐이에요. 고소득층은 소위 말하는 사업형 혹은 투자형 부채인 거고 저소득층은 생계형. 그러니까 생계비가 부족하니까 생계비 마련을 위해서 일시적인 부채에 의존하죠. 근데 부채 규모가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에요. 근데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사업형, 투자형 부채이기 때문에 규모가 크죠. 그렇죠. 빚에 2억, 3억, 5억의 빚을 지고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영위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소득을 누린다면 아주 건전한 투자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적정한 부채에 의존해서 그 높은 수익을 영위할 수만 있다면 또 내가 하고자 하는 무언가를 하겠다면 그거는 아주 올바른 부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나쁜 부채는 아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죠. 아까 나쁜 부채, 네. 좋은 부채 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일단 나쁜 부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네. 절대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빚에 의존하면 안 되겠다.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목적이 없는 빚이에요. 그냥 나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명품 뭐를 사고 싶어서 빚에 의존하고 그럼 지금 명품을 살 만한 여력이 없는데 빚에 의존해서 명품을 사면 향후 그 빚을 갚을 여력이 더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 부채의 악순환에 빠져요. 또 다른 우리가 명심해야 될 그 올바른 빚과 나쁜 빚을 좀 구분할 때 많이들 이제 투자를 하고자 하거든요. 건전한 투자가 아니라 멀리 내다보고 잃지 않는 투자, 이런 건전한 투자에 의존해서
빚을 좀 짊어지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냥 한번 벌어보겠다. 내가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도 모르고 누가 뭐라고 카더라 라는 얘기만 듣고 그냥 쏠려서 뭐 이렇게 코인 투자를 한다든가 어떤 종목 투자를 한다든가 지금 현재 돈이 없으니까 빚에 의존한단 말이죠. 여러분이 자기를 개발시키기 위해서 학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나의 가치가 더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나의 가치가 올라가는데 시드머니 역할을 하는 부채 이런 것은 좋은 부채겠죠. 그리고 건전한 투자, 내 집 마련 이런 부채에 의존을 해야만 그런 것들을 마련할 텐데 그럴 때는 적정한 수준의 빚에 의존해서 빚을 가지고 자산을 보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내에서 감당할 수 있는 내에서 부채를 쥐어야 되는 게 맞는가 아니면은 내 목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더라도 내가 좀 감당하기 벅차더라도 더 많이 해서 더 큰 꿈을 위해서 하는 게 맞느냐 그렇죠. 이런 고민이 생길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그 적정한 규모의 부채 얼마만큼일까? 이거를 그걸 좀 정리해드리고 싶은데요. 청년기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삶의 변화가 계속 놓여져 있죠. 또 불안하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또 소득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가 있고 또 끊길 때가 있고 그렇죠. 불규칙하죠. 그런 다양한 이 삶의 스테이지가 변화하는데 그럼에 따라서 빚이 적절한 수준으로 필요할 때가 있어요. 네. 특히 집을 하나 마련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모아놓은 자산이 지금 3억이다. 그러면 내가 3억 있는데 3억이나 대출을 받을까? 아니면 그냥 1억 대출만 받을까? 5천만 원만 대출 받을까를 결정해야 돼요. 개인 근데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죠. 달라지죠. 근데 빚의 규모가 너무 많아지면 언젠가는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하는 범위이기 때문에 그걸 채무 불이행이라고 합니다. 채무를 불이행하면 그럼 신용불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한 부채가 얼마만큼일까? 이것은 개개인마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금융권에서는 소위 정해놓은 그 지수가 있는데 이거 한번 적어보세요. 채무 상환 비율입니다. 은행하고 상담을 할 때 절대 빚의 규모를 채무 상환 비율이 40%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셨으면 좋겠고 이 소득이 얼마만큼 영위 될까를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언제까지 계속될 수 없으니까. 보통 부채는 10년 만기, 30년 만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년 내에 계속 이 소득이 영위 될까, 1,000만 원의 소득이 계속 꽂힐까를 봐야 되기 때문에 50대 이상의 경우에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20에서 30% 범위 내에서 또 20대나 30대 같은 경우는 이 소득이 장기간 영유될 수 있잖아요. 물론 개개인마다 다 다를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계산을 해서 그 값이 40%가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만큼은 빚에 의존해서 적정하게 자산에 투자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 부채를 잘 받아야지 그것도 이득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부채를 잘 받을 수 있는 팁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뭡니까? 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채를 지러 가겠다 하고 은행에 찾아가면 부채 상환 방식을 골라야 돼요. 여러분이 소득이 어느 정도 적정하게 유지된다라고 가정했을 거라면 갚을 수 있을 때 최대한 갚는 게 유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을 추천해 드리는 입장입니다. 중요한 것도 한 가지가 고정금리로 할 건지 이거 중요합니다. 아니면 변동금리로 할 건지. 적어도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이런 개념을 이해한 다음에 나는 단기간 안에 상환할 수 있어. 그럼 변동금리가 조금 유리하겠죠. 싸게 시작하니까. 근데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고정금리가 또 유리할 수도 있겠죠. 대신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개념을 금융상식을 정확히 이해한 다음에 나의 입장에서 경제 여건에 맞게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빚에 의존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다음 세 번째. 그러면 어디서 빚을 져야 됩니까? 은행이죠. 그죠? 뭐 어떤 은행? 국민은행.
우리나라의 모든 시중은행들이 금리가 매일 바뀌어요. 근데 시중금리가 매일 바뀌는데 나의 신용 등급에 따라서 더 유리한 은행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세요. 비교 사이트가 있습니다. 검색을 하시면 그럼 나의 신용 등급에 지금 현재 날짜에서 어떤 은행이 가장 저금리를 제공해 줄까를 비교하면서 간편하네요.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대출 잘 받는 방법 중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금리 인하 요구권이 있어요. 일년에 2번씩 금리 인하 요구권을 발휘할 수 있어요. 두 번이나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스스로 봤을 때 내가 신용등급이 높아진다라고 판단하면 은행과 상담해서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도록 중간중간 낮춰나갈 수 있는 거, 이것도 가계부채를 올바르게 지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진짜 혹시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만약에 제가 빚이 많아져서 이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쌓였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그럴 때 또 많은 분들이 심리적 고통을 겪고 안 좋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혹시 최악의 경우 그렇게까지 갔다면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을 좀 받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정부로부터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활용할 필요가 있겠죠. 평소에 이제 부모님께서 많은 경제나 부동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저게 무슨 소린지 하고 잘 이해도 안 되고 이제 헷갈려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교수님 덕분에 부모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정말 좋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이렇게 아이돌 경쟁학교에 출연해서 이제 대출에 대한 더 깊은 내용을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김광석 교수님께서 친절하고 이렇게 어려운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머리에 쏙쏙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여러분들이 건전한 투자, 건전한 가계비, 그래서 건전한 경제생활 이렇게 영위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경제 배움 2에서 여러분들 함께할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